자, 그래서 오늘은 22장 바이킹과 유럽 국가의 발전입니다. 자, 우리 그 이슬람권 세계 아랍권을 쭉 다뤄봤었죠, 그쵸? 근데 이제 다시 그 시각을 유럽 쪽으로 이제 돌려볼게요. 유럽 쪽으로 이제 이렇게 돌려보는데 이제 갑자기 시선이 위쪽으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유럽 하면은 다뤘던 게 여기 이렇게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다뤘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중반기쯤 넘어가서는 바이킹들이 출연을 해요. 바이킹들이 출연해서 막 이렇게 털어먹는 시대인데, 이 바이킹들이 어디서 왔냐면은 이 위쪽에 요게 있잖아요. 그쵸? 네. 스칸디나비아 반도라고 들어봤어요? 아, 예, 많이 들어요. 거기에서 이제 출연을 해서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거든요. 그래서 대충 지도를 그리면은 여기 이렇게 덴마크가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노르웨이하고 스웨덴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요 동쪽으로는 이제 러시아고 요 부분에서 이제 주로 그 머물고 있었던 이제 그 사람들이 한 800년대쯤 돼가지고 이렇게 유럽 전역으로 약탈을 떠나는 그런 역사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요 바이킹 얘기를 이제 800년대에 하려면은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에 이제 출연을 해서 자리를 잡게 되었느냐 이제 그 부분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고대 스칸디나비아인이 이제 가혹한 자연환경에 맞서 싸운 야벳의 후손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그 유럽으로 이제 이동했었던 많은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이제 더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데 네. 특별히 이제 창조과학자들은 이제 네안데르탈인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재현이 네안데르탈인이라고 들어봤어요? 살짝 그 진화론에 나오는 그런 예, 건가요? 진화론에 많이 나오죠. 그쵸? 그래서 네. 현생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학명으로 분류를 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인간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뭐 네안데르탈인 얘기하기도 하고 자바인 그다음에 북경인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것 들어봤어요? 예. 거기서 말하는 인 앞에 붙는 거는 다 지명이에요, 지명. 지명이요. 지명이에요. 거기 지역에서 나온 그 뼈를 가지고 그 연구를 해본 결과, 현생 인류와는 다른 어떤 이제 인류가 존재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결과들을 내놓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네안데르라고 하는 독일의 이제 네안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그 인골이죠. 인골이 이제 많이 나왔는데 이제 이 인골을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뭐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하고는 뭐 유전적으로 다른 이제 그런 인간 종이 존재를 했었는데 다 멸종을 하고 그 호모사피엔스만 이제 요렇게 지구상에 존재하게 됐다. 그러니까 진화론에 입각해서 이제 적자 생존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뛰어난 호모사피엔스가 이제 전부를 다 차지를 하면서 밀려나서 이제 없어진 멸종한 그런 인류 종이라고 진화론에서 이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네안데르탈인 같은 경우는 뭐 북경인하고 자바인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진짜 이거는 누가 봐도 사람의 그런 뼈거든요. 그래서 창조과학자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그냥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는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아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똑같은 강아지지만 그 유전 형질이라고 하는 게 천차만별이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런 것처럼 예, 그 인류라고 하는 것도 우리도 지금 보면은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그 종으로 묶여 있지만 황인종 있고 흑인종 있고 백인종 있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원래는 똑같은 그런 사람의 한 종류였다. 그쵸? 예, 똑같은 그런 종류였는데 이제 이렇게 그 가혹한 생활 환경에서 고립이 되다 보니까 어떤 독특한 이제 유전 형질이 발현되어 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창조 과학자 쪽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진화론 쪽에서는 그러니까 진화 계통을 타고 다르게 진화하던 어떤 그 인류의 한 계통이 이제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하면서 경쟁에 밀려서 멸종한 걸로 진화론은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창조과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노아의 후손으로서 야벳 계열의 어떤 한 사람이 이제 그 고립되어져 있고 그리고 가혹한 자연 환경에서 이제 그 독특한 유전 형질이 발현되면서 이제 나온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똑같은 인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던 강아지지만 똑같은 강아지지만 조금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강아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런 것과 같은 그 사람이 이제 그 네안데르탈인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창조과학에서는. 그런데 네. 그 스칸디나비아 그에 이제 바이킹을 비롯한 사람들이 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의 후손이냐라고 했을 때 창조과학에서는 이 네안데르탈인이 이제 나중에 북상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 자리를 잡으면서 생겨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바이킹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차이점들이 있다. 그래서 그 현대 그 진화론 과학에서는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하면은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현생 인류로 하는 이제 별종인 예. 예전엔 그게 훨씬 심했어요. 진짜 완전 별종으로 생각을 했었고 현생 인류와는 어떤 접점도 없고 그리고 생활하는 것도 뭐 완전히 그냥 그 진화가 약간 덜 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네. 현생 인류가 나왔을 때 그 경쟁에 밀려서 이제 사라진 약간 이런 그 그림을 많이 그렸었거든요. 그래서 뭐 네안데르탈인 뭐 생활도 뭐 이렇게 하면은 그야말로 반은 원숭이 반은 저기 그 사람인 그런 굉장히 야만스러운 이런 모습을 이제 이렇게 그렸었는데 이제 그 과학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그리고 고고학이 발전을 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게 점점점 밝혀집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네안데르탈인의 역사 한번 그 모습을 복원한 역사를 한번 보세요. 그럼 초기에는 거의 원숭이에요. 근데 네. 요즘에는 그냥 서양인이에요. 예, 얼굴 하얗고 금발에 푸른 눈에 아, 예, 거의 네. 그 수준까지 옵니다. 그래서 그 세속 진화론 쪽에서도 어느 수준에까지 얘기를 하냐면은 아 이거는 저기 봤을 때 그 북극곰과 불곰 사이보다도 더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아, 네. 예, 예, 이제 그렇게까지도 이제 얘기가 될 정도로 이제 뒤집힌 건데, 왜 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은, 그 초기에 유고를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이 네안데르탈인의 그 뼈들이 다 이렇게 휘어져 있고 구부정한 그런 특징들이 있었대요.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진화론자들이 이제 해석하기가, 이제 이게 이제 네 발로 걷던 그쵸? 그 영장류가 이제 조금 더 진화를 하면서 허리를 펴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좀 이렇게 꾸부정 네. 이런 어떤 형태의 뼈를 갖게 되지 않았을까라고들 처음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복원을 할 때는 진짜 거의 이제 반은 그 오랑우탄, 반은 사람인 이제 이런 식으로 복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초기 네안데르탈인은. 네. 근데 이게 이제 뒤집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그게 아니라 이제 극도의 이제 그 햇볕을 못 보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구루병이라고 하는 게 발병을 해요. 근데 네. 구루병이라는 게 발병하면은 관절이나 이런 것들이 망가져서 휘거든요. 그래서 구부정한 자세를 갖게 되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알게 되고 이제 이 사람들이 살게 되던 이제 빙하 시대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살게 되던 이제 그런 환경들을 이제 알게 되니까 그리고 먹는 것도 이제 늘 다양하게 못 먹었죠. 알게 되니까 이게 극도의 그런 어떤 그 생활 환경에서 뼈가 이렇게 구부정한 상태로 다 이렇게 휘어 있었던 거구나라는 게 이제 나중에 밝혀집니다. 네. 예, 그 이제 그런 거 밝혀지고 그리고 뭐 동굴 생활하긴 한 건 맞거든요. 초창기에. 왜냐면은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갑자기 빙하 시대 같은 게 확 닥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아무 거 없이 그냥 정글 한가운데 떨어지면 동굴에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동굴 생활을 이제 하는 상황에 이제 있었죠. 그리고 뭐 석기나 뭐 이런 거 저기 해서 살고 사냥해서 살고 이제 이랬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제 뭐 별거 없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닌 거예요. 보니까 뭐 동굴 안에 좀 더 조사를 해보니까 막 그림도 그려놓고 그래서 이제 창조과학이 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원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해서 우리한테서 발견되는 모든 것들 다 발견될 거다라고 옛날부터 얘기하고 있었는데 진화론자들은 이제 다 그걸 무시를 했었죠. 근데 그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뭐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네안데르탈인 복원도 뭐 이런 거 보면은 상당히 그 오늘날의 유럽인 비슷한 모습으로 네. 예, 복원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네. 이거는 앞으로도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은 창조과학에서 말하는 얘기가 사실 맞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봐도 모든 인류는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그, 아담? 아담 한 명의 후손이죠. 그쵸?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노아의 후손이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식의 진화론의 갈래를 따라서 원래는 그 다른 쪽에서 이렇게 분할을 해서 나온 그런 반은 오랑우탄이고 반은 사람에서 그쵸? 예, 덜 발전한 인류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좀, 없겠죠, 그쵸? 그래서 예, 진화론의 시각을 갖고 그 뼈들을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오해를 했다가 다른 자료들이 더해지면서 이제 교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심지어 진화론 쪽에서도 네안데르탈인과 이제 현생 인류가 얼마나 가깝냐라고 했을 때 이제 비유적으로 북극곰과 불곰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였다 이렇게. 우리가 북극곰하고 불곰 보면 뭐 달라요? 아니요. 그냥 털 색깔 다르잖아요. 그쵸? 네. 그렇죠. 예, 그냥 뭐 그 정도. 그쵸? 맘모스하고 코끼리 뭐 그 정도보다도 훨씬 더 가깝다. 예, 이렇게들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그 네안데르탈인 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현생 인류와 다를 바 없는 독특한 유전 형질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말했던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혼혈이 적극적으로 이제 일어나죠. 그쵸? 예, 일어나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현생 인류라고 하는 그 집단이 이제 그 형성이 되는 데 있어서 한 이제 그 축을 차지했던 이제 그런 사람들 군집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생 인류에서 배제되는 게 아니라 현생 인류를 그 구성하는 데 있어서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한 역할을 담당한 동일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이제 부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이 야벳의 후손 중에 일부가 이제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북쪽으로 이주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적도 부근은 따뜻했지만 이제 그 북쪽 지역은 이제 빙하기였어요. 그래서 유럽 지역 전체가 사실 얼음 땅에 뒤덮여 있는 요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유럽 땅으로 들어와서 이제 저기 그 정착을 하게 되는 요런 상황으로 가게 됐었죠. 그래서 동굴에 주로 이제 거주를 하게 되면서 나무와 돌과 같은 원시적인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거의 똑같아요. 먹을 게 사실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얼음 깨고 물고기 잡아먹고 뭐 이런 게 거의 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는 게 너무 아까도 과학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게 적절하게 섭취를 못하고 하나만 먹게 되면은 결핍이 오잖아요. 그쵸? 그리고 예. 이 햇볕도 못 쬐고 하다 보니까 이제 비타민 D 결핍이 와서 이제 구루병으로 인해서 다 구부정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진행이 됐던 거죠. 근데 그 뼈를 갖고 이제 진화론자들이 잘못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자, 빙하기가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빙하기가 끝나서 얼음이 이제 녹기 시작하니까 아마도 이 사람들은 좀 이렇게 추운 지방에서 사는데 좀 이렇게 그 강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조금 따뜻해지니까 더 북쪽으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 머물던 지역이 이제 네안데르 지역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네안데르탈인의 후손 이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빙하기가 끝나서 조금 더 따뜻하니까 이제 더 추운 곳을 찾아서 북쪽으로 가자 이제 이동을 해서 오늘날 노르웨이 그 핀란드 스웨덴이 있는 스칸디나비아 반도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땅을 파서 구덩이를 만들고 그 속에 거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 이제 동굴 거주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습성을 이어받아서 땅을 파고 구덩이를 만들어서 그 속에 거주를 하게 됐지만, 이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쵸? 사람인데. 그래서 거기 가보면은 저기 스칸디나비아 가보면은 그 나무 엄청난 거 이렇게 자라 있잖아요. 그래서 네. 뭐 오슬로 같은 데서는 이제 주요 상품이 목재일 정도예요. 목재. 그거 벌목해가지고 잘라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짓기에 좋은 특성을 갖춘 나무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주변에. 그런데 지능은 우리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단지 그런 것들을 활용을 이제 못했던 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마땅치 않으니까 이제 활용을 좀 못했던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정착을 하게 되고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기술과 문명 수준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런 나무들도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무로 집을 짓고 살게 되는 상황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더는 돌을 사용하지 않고 금속이 더 좋다는 사실도 금방 발견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면 그 금속을 가열하면은 녹아서 물처럼 돼가지고 그거를 또 이렇게 금형을 잡아가지고 그런 것도 다 이미 알게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제 금속 재질의 도구가 나오니까 나무나 이런 거 그쵸? 굵은 거, 튼튼한 거 베어 넘기고 이런 가능성도 또 열리죠. 그쵸? 이렇게 계속 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C 2000년경에는 배를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문명 수준이 향상이 되게 돼요. 그리고 배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게 되었다라는 부분이 또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바이킹 다루고 있잖아요. 사실 스칸디나비아의 사람들이 왜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사람 살게 된 거를 왜
세계사에서 갑자기 얘기하냐면은 이제 바이킹의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쵸? 네. 근데 바이킹의 이동 수단이 뭐였어요? 네. 배잖아요, 배. 그쵸? 튼튼하고 네. 가벼운 배를 타고 그 전 유럽과 그리고 심지어 그 일부는 이제 거기 아메리카 대륙에도 도달한 거로 여겨집니다. 예.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기록을 남기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몰랐고 있었는데 이제 그 아메리카 지역을 이제 그 북아메리카죠. 북아메리카 오늘날의 캐나다 이제 그 반경될 텐데 뉴펀랜드 근방이라고 해요. 그 지역을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머물렀던 막 흔적들도 막 나왔다고 해요. 네.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대서양을 건너갈 정도라. 아, 예, 그냥 조그만 조각배 띄워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대서양 엄청난 그 대양을 건너갈 정도로 배를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도 알아서 활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눈이 워낙 많은 지역이니까 일반적인 신발보다는 뭐가 더 좋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스키, 그쵸? 예, 스키 신고 미끄러지면서 여행하면 훨씬 더 좋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사람보다 동물이 더 힘이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썰매를 끌게 하는 동물이 뭐 적당한 게 없을까라고 했을 때 술록하고 개가 이제 적당하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우리가 말하는 산타클로스, 그쵸? 산타클로스 썰매 누가 끌어줘요? 그 슬로기 그 예, 루돌프라는 술록이 끌죠. 그쵸? 예, 근데 네. 이런 것들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던 그런 광경이었다는 거예요. 네. 개썰매, 그다음에 술록썰매, 예, 이런 것들 타고 이제 이게 차죠, 그쵸? 오늘날로 말하면 차. 예, 네. 스키는 이제 걸어가는 거고. 네. 예, 근데 걷기 싫어요. 그러면 이제 썰매 타고 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 끼니와 옷, 신발은 동물과 물고기를 잡아서 해결하게 돼요. 그러니까 옷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동물 가죽들, 신발도 마찬가지죠. 예, 이런 것들은 왜냐면은 거기서 농사를 짓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눈 덮인 그런 땅에서 당연히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예, 대부분 이제 물고기, 특히 이제 바다를 활용한 이런 쪽으로 해결을 하게 되고 농사를 아주 안 지은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추위에 그 잘 자라는 그나 작물들이 좀 있긴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척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작물들은 심기는 심는데, 예, 그거 가지고는 굶어 죽기 딱 좋은 거죠.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주식은 이제 이런 사냥, 특히 바다에서 이제 얻어왔고, 예,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는, 예, 심어서 거둘 수 있는 그런 작물들은 조금씩 이제 해서, 예, 같이 함께 섭취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영양 균형을 맞췄던 거죠. 근데 선생님이 알기로 그나마 여기에서 자랄 수 있는 그런 그 작물이 우리 그 귀리 아시죠? 귀리, 오트밀. 아, 예. 예, 그나마 오트밀이 여기서 그럭저럭 자란대요. 그래서 그, 캐나다에서도, 캐나다 엄청 춥잖아요. 그쵸? 기후가. 네. 근데 캐나다에서도 오트밀이 잘 자라가지고, 대량으로 이제 경작을 해서 우리나라에 아주 싼 값에 들여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네. 것처럼 여기서도 아마 오트밀 같은 거 이제 그런 거는 키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수확을 해서 그 우리가 말하는 꿀꿀이죽 같은 거 있죠. 네. 네. 예, 그런 거.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섭취가 가능한 거예요. 곡물 같은. 네, 그 외에 뭐 다른 거, 밀이나 이런 거 네. 어렵죠. 이런 거 이제 나중에 수입을 해올 수는 있겠지만 자체적으로는 어려운 겁니다.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역에서는 항상 식량이라고 하는 게 부족해요. 예, 아, 예, 식량이 항상 풍족한 지역은 아닙니다. 네. 식량이 항상 부족하다 보니까 이 지역의 사람들은
항상 어디론가 탐험을 나가거나 약탈을 나가거나 이렇게 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개척을 하거나, 그러니까 저기 그 사람이 안 사는 지역에 가서 개척을 하거나, 그게 탐험이죠, 그쵸?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데 가서 무역을 하거나, 근데 그거로도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보다도 그냥 약탈을 더 선호하는 애들도 있겠죠, 그쵸? 근데 하여간, 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활성화시켰던 그런 요인이 뭐냐? 이 환경이 척박해서 먹을 것이 항상 부족했다는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을 한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제 뭐 목재 같은 게 풍부하고 그리고 여기서 또 얘기 안 했지만 뭐 다른 또 그 있거든요. 공업 재료들. 예, 그런 그리고 또 그 뭐 그 금속 그런 활용하는데 그런 하여 원재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배로 실어다가 파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식량과 그 다음에 뭐 양모 뭐 이런 것들 가져다가 이제 뭐 살아가는 그래서 그 배를 그쵸 아주 일찍 초기부터 이제 잘 활용한 그런 사람들이 요거 스칸디나비아 사람들 되는 거예요. 네, 아, 그리고 동시에 여러 명의 아내를 둘 수 있는 관습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당연히 많이 태어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아까 네, 말했던 것처럼 여기 먹을 것이 항상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자녀가 이렇게 막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네, 돌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못 돌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어린아이들은 그 추운데 그냥 밖에 버려지곤 했답니다. 네, 비정하죠, 그쵸? 네, 예. 그런데 이렇게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으니까 이렇게 했대요. 네, 그러니까 왜 여러 명의 아내를 둬요? 네, 그렇죠. 그런데 하여간 그런 식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래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천성이 그래도 낙천적이고 활달한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날이 추워요. 그리고 네, 고지대기 때문에 햇볕이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돼. 안 들어요. 그러니까 햇볕 네, 많이 안 들고 맨날 눈보라 몰아치고 이러면은 사람이 뭐 걸리기 딱 좋아. 어, 우울증 걸리기 딱 좋은 거죠. 그쵸? 아, 예. 그렇군.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성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활달하기 때문에 그게 별로 이렇게 많이 그래도 영향을 덜 끼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선생님이 기억하기로 그 캐나다로 그 이민 가셨던 분이 선생님 그 어렸을 때 한 분 계셨었거든요. 네, 네, 가셨다가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복귀하셨어요. 한국. 네, 네. 네, 복귀하시면서 하시는 말이 날씨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래서 아, 예. 일단 말도 안 되게 춥고 그리고 햇볕이 없대, 햇볕이. 햇볕이. 햇볕이 없고 말도 안 되게 추운데 집안에 뭐 우리는 뭐 스컹크 같은 거 없잖아요. 그쵸? 그 네, 야생동물도 그렇게 많대요. 집안에 아, 갑자기 이 불청객 같은 스컹크 같은 애가 찾아와가지고 아 이거 멋 모르고 쫓아내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이 북하고 이제 네, 그 분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는 그냥 그냥 좀 넌 냄새가 독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얼마나 독하냐면은 눈이 따갑대요. 아, 스컹크가 북 분사하면은 그냥 고약한 냄새가 아니라 눈이 따가워서 못 들 정도랍니다. 와, 그 정도예요? 예, 그 정도래요. 그러니까 화학 물질을 사실상 그 분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애들이 이게 뭐 일주일이 멀다 하고 막 계속 이렇게 오게 되니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지치는 거죠. 그쵸? 처음엔 뭐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하다가 이제 나중에 자포자기하게 되고 그리고 날씨는 항상 흐리고 막 눈보라치고 막 이러니까 네, 아유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그냥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신 분도 있을 정도예요. 네. 예, 그래서 하여간 그런 악조건인데도 하여간 굉장히 성정이 이렇게 좀 이렇게 활달한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런 술에 약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거칠게 행동하는 이런 부분들은 안 나올 수는 없겠죠, 그쵸? 네. 예, 러시아 사람들도 약간 이러잖아요, 그쵸? 오늘날에. 그래서 굉장히 거칠고, 그리고 남자들은 시간만 나면 술 먹고, 네. 그래서 러시아 남자들은 맨날 빨리 죽는데요. 아, 예, 그래서 네. 러시아 전통적 가정 보면 맨날 할머니 있고, 어머니 있고, 손자들이 있는데, 그럼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는 아, 어디 계시는 거지? 이러면은 이제 아버지는 집 나가 있는 거고,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거고, 뭐 대부분 이렇대요. 그래서 아, 러시아 사람들은 남자들은 20살 되기 전에 죽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이렇게 굉장히 거칠게 행동하고 술을 너무 많이 좋아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요. 근데 이게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게 그들이 처해 있는 이런 환경들 때문에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거 근데 조심해야죠. 네. 예, 복음으로 사실 고쳐져야 될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복싱이나 레슬링 같은 운동 경기를 통해서 누가 더 육체적으로 강한지 겨루는 일을 즐겼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한 경기가 배를 타고 얼음이 떠다니는 구불구불한 스칸디나바의 비나의 해안이에요. 피오르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네. 여기가 이제 얼음이 이제 깎아 내리면서 이제 바다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원래는 해안선이 그래도 이런 식으로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그쵸? 좀 평평하게. 그래서 배들이 이렇게 타고 다닐 수 있어야 큰 무리 없이 타고 다닐 수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여기 네. 스칸디나비아 반도 해안선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 예. 좀, 그러니까 해안선을 타고 항해를 한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다녀야 되는 이거, 갈수록, 고난이도죠. 그쵸? 네. 해안선 타고 항해하는 거 이렇게 다녀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한 이제 배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숙련도를 요하게 됐던 거죠. 아,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포츠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장 이제 어려운 그런 어떤 코스를 누가 더 물에 안 빠지고 빨리 빠져나오느냐 이런 스포츠를 오히려 개발을 해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네. 제일 좋아했대요. 예, 그래서 얼음 떠다니는 구불구불한 이 해안에 물에 빠지지 않고 도는 그 경기를 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아, 배도 튼튼하게 잘 만들었고,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항해술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발전을 했겠죠. 네. 그래서 뛰어난 항해술을 활용해 해외의 여러 나라와 무역을 하고 탐험을 하면서 러시아 지역으로 이주하기도 했고,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 훗날 한 800년쯤 되면은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를 이제 원정 가는 세력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때는 나침반이 발명되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네. 대양 한가운데 있으면은 내가 북쪽으로 가는지 남쪽으로 가는지 서쪽으로 가는지 방향을 잃기가 되게 쉽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침반이 없이 대서양을 건너가서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을 한 흔적을 남겼다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날에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는 거. 도대체 하여간 무언가 이 사람들은 자기 위치를 확인하고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있었을 거다. 오늘날엔 나침반으로 하잖아요. GPS 나침반으로. 네. 근데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어떤 수단이 있었을 텐데 그게 뭐냐는 거죠. 아, 네. 네, 아, 그거를 오늘날에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예, 그거 없이 그냥 대양항해 나가면은 방향 대번에 잃거든요. 왜냐면 어딜 봐도 다 물밖에 없으니까. 네. 예,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안 잃고 대서양을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왔을까? 이제 이런 거 이제 신기해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분명히 뭔가 있었을 텐데 뭘까 예. 모르겠다. 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고대 스칸디나비아인이고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AD 800년쯤에서 바이킹이 돼서 전 유럽을 약탈하는 그런 사람들로 역사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